942번이에요. 근이 1, 2, 3, 3번과 같을 때 K 혹은 K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두 근, 중근, 근을 갖지 않는다. 그냥 다 판별식 쓰라는 얘기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이제 2가 나와 있으니까 짝수 공식을 씁시다. 1차항계수는 1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2차항계수 3이고 상수항 K입니다. 이게 판별식이에요. 1-3K라고 정리가 되는데 종류가 세 가지라고요. 그죠? 이게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시는 거죠. 0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제일 편해요. K가 언제면 0이 되죠? 3분의 1이면 0이 되죠. 네,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 근데 K가 3분의 1보다 커지면 음수가 됩니다. 그죠? K가 3분의 1보다 커지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허근, 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K가 3분의 1보다 작으면 판별식이 양수라는 얘기니까 서로 다른 두 근, 양근이라고 한다 그랬죠? 양근을 갖는다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시네요. 질문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뭐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저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 그러면 이 K-1이 뭐 곱하기 뭔지 똑같은 거 두 개로 나누려면 무리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루트 2, 루트 2 또 이렇게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라는 걸 써보자. 자, 1차항 계수가 얘예요. 자, 얘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2차항 계수 상수항 됐죠. 이 판별식이 0이 되는 거니까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또 K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뀐 거예요. 문제는 원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버린 거죠. 자, 마이너스 제곱하면 의미 없습니다. 그냥 K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전개하시면 K제곱 2K 플러스 1이고 이쪽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4인데 2를 또 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각자 다 2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8K 플러스 8 이렇게 되시는 거죠. 요게 0이 되는 놈을 찾아라. 좋다. 동료함끼리 정리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는 0입니다. 이거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죠? 그래서 K-3의 완전 제곱이 0이니까 K 값은 뭐밖에 안 된다? 3밖에 안 된다. 그래서 K에 3이 들어가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중근이 나올 것이다.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다각형의 내각의 왜? 이거 질문 이거 풀어가지고 그냥 해요. 뭐 어째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 뭐 넘어가 그러면. 근데 이거를 응용하는 식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다각형의 내각의 합 배운 적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도 배운 적이 있고요. 그리고 대각선의 개수도 배운 적이 있고. 근데 대각선의 개수가 몇 차식이 나오는 거예요? 2차식이 나오는 거죠. N각형, 이건 뻔하죠, 그냥. 그냥 이거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원래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양변에 이제 2를 곱해서 70 해서 N제곱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70이 0이 된다 해서 N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N각형이라는 것의 N은 정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연수. 3 이상의 자연수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자연수고 이것도 자연수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몇 개 차이예요. 3 차이 나는 두 개의 자연수를 곱해서 7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N하고 N보다 3 작은 자연수. 누구밖에 없어요? 이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N이 10이면 된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의 범위가 되게 뻔한 자연수면 굳이 뭐 다 전개해서 풀고 이럴 필요도 사실은 없긴 하죠.
지금 방금 전에 했던 2차 방정식 풀이에 대한 해법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자연수 두 개의 곱인데 이 두 놈의 차이가 얼마래요? 5 차이래요. 그럼 한 놈을 t라고 놓으면 한 놈은 뭐 t 플러스 5나 t 마이너스 5 이렇게 놓으시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개의 차이가 5가 되게 됐잖아요.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 근데 얘네들의 곱이 126이다. 그럼 원래대로 하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인수분해 당연히 돼야만 됩니다. 자연수니까. t하고 얼마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숫자가 조금 커지니까 좀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126을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좀 쉽게 나오실 텐데 63, 3으로 하시면 21, 3, 7 이렇게 되시거든요. 14하고 9로 해보시면 되죠. 그죠? 14하고 9로 해보시면 5가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니까 t-14, t 플러스 9는 0이라서 t 값은 누구랑 누구? 14랑 마이너스 9인데 마이너스 9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14고요. 14보다 5 작은 놈은 9가 되시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두 수의 합은 23이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데 방금 전에는 다항식의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얘기할 때 어차피 5 차이 나는 두 놈 곱이라는 거죠. 자연수. 그럼 이거 해보는 순간 끝난 거죠. 9하고 14. 5 차이 나는 두 놈. 그래서 126. 그럼 이게 14일 거고요. 이게 9가 되겠죠. 됐어요? 뻔한 자연수면 굳이 다 계산 안 하셔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의 합은 9이고 곱은 이 원래 자연수보다 25만큼 작아요. 이놈은 원래 누구였을까요? 선생님이 10의 자리를 A라고 하고요. 1의 자리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숫자는 A, B 이런 망한 거예요. 우리가 문자 두 개 A, B라고 쓰면 곱하는 관계로 보는 거지. 그죠? 정확한 그 숫자 원래 숫자는 10A 플러스 B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죠? A가 3이고 B가 1이면 3, 1, 31을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쓰시는 게 맞다는 거죠. 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합은 9다. A 플러스 B는 9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 곱. 그쵸? 이게 실제 곱이에요. 그게 원래 이 자연수보다 얘가 25가 작대요. 그죠? 그럼 얘한테 25를 더해주면 같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식 두 개에 문자 두 개입니다. 해결 봐라. 연립해서 해결 봐라. 그런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연립방정식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이 2차 식이에요. 저게 2차항이에요. A의 1차와 B의 1차를 곱했으니까 차수만 보면 몇 차다? 2차예요. 그럼 1차랑 1차는 할 줄 아는데 1차랑 2차가 연립을 먹었기 때문에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대입법, 소거법도 지금 상태에서는 제대로 안 먹힙니다. 그죠? 문자 하나를 완전히 속어? 문자 하나를 완전히 속어? B는 얼마라고요? 9-A예요. 그럼 밑에 식에다가 B 대신에 9-A를 집어넣으면 이 식에는 뭐밖에 없게 돼요? B는 다 사라지고 A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식 하나에 A 하나니까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넣어보죠. B 넣고요. 네, B 넣고요. 됐죠? 마이너스 A 제곱이라는 2차항이 있습니다. 됐죠? 9A가 있는데 여기도 9A가 있어요. 서로 없어지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5가 있으시고요. 9가 넘어오세요. 그러면 플러스죠. 16. 1차항이 없는 2차 방정식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죠?
a제곱이 얼마란 뜻? 16이라는 뜻. 그러면 a 값은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는데 자연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시작할 때 a도 잘 봐. a는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두 자리가 돼요. 하지만 b는 0도 괜찮습니다. 그죠? 10도 두 자리니까요. 됐어요? 어쨌든 그 범위에 따르자면 a 값은 4밖에는 안 돼요. 됐죠? a가 4면 b는 얼마란 뜻이에요? 5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원래 숫자는 45였구나. 됐어요? 이것도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아이고. 연속하는 두 정수의 제곱의 합이 145입니다. 이 두 정수의 곱은 얼마입니까? 문자를 두 개를 쓰실 수가 없어요. 한 개를 쓰시는 겁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니까 a와 a 플러스 1 뭐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죠. 얘들의 곱이 145다. 됐죠?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요. 원래는 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걸로 가시는 건데, 그죠?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 145다. 145 모르시겠으면 소인수분해 해보시라고요. 됐나요? 5로 하시면 29. 됐죠? 뭐야? 제곱의 합인데. 아, 제곱의 합이군요. 선생님, 그냥 왜 곱을 했지? 이건 그냥 푸는 게 편하겠네. 근데 이것도 숫자에 대한 감이 있으면 좀 할만해요. 여러분, 10의 제곱이 100입니다. a가 10이면 이건 100이고요. 이건 121이에요. 200이 넘어가죠. 한 7, 8 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넣어서 계산하셔도 되는데 전개해서 보시죠. 우변 0으로 만들었습니다. 2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44가 0입니다. 양변 2로 나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72 두 개로 쪼개서 한 끗 차이로 바꿔라. 8, 9, 72 이렇게 되시는 거죠. 됐나요? 인수분해 된 식이 a-8, a 플러스 9는 0이니까 원하는 a 값은 8 또는 마이너스 9인데 자연수라 연속한 두 정수의 제곱의 합이라 했잖아요. 둘 다 돼요. 둘 다 정수입니다. a가 8이면 a 플러스 1은 9라는 얘기고요. 그죠? a가 마이너스 9면 a 플러스 1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8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도 72고요. 이렇게 곱해도 70입니다. 무조건 a가 이거라고 서술형을 쓰시면 맛이 가는 거죠, 이제. 그죠? 객관식일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두 수의 곱이 72가 나오시는 건 어떤 경우든 맞으니까. 근데 서술형에서 이게 근거도 없이 이게 안 된다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라고요. 연속하는 세 홀수. 분명히 이것도 숫자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기준이 누구라고요? 짝수. 그 다음 짝수. 뭐 그 전 짝수. 뭐 이런 식이죠. 그럼 홀수는요? 선생님 지금 초록색으로 쓰고 있는 놈들이 네, 홀수입니다. 연속하는 세 홀수라고 하면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연속하는 세 홀수가 일단 가장 큰 수, 뭐 이 세 개로 볼게요. 이놈의 제곱이 나머지 두 놈 제곱의 합보다 7만큼 큽니다. 이놈의 제곱이 나머지 두 녀석의 제곱의 합보다 얼마가 얘가 더 크다? 얘가 7이 더 크니까 이쪽에다 7을 더해주면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저거 풀어라 이겁니다. 저거 풀어. 이거 좀 이따 다른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보세요. 4a 제곱 나옵니다. 4a 제곱 나와요. 죽이고요. 4a 제곱 있으니까 4a 제곱입니다.
그죠? 4a 있으세요. 4a. 여기는 마이너스 4a 있고요. 여기는 얼마가 있어요? 마이너스 12a가 있죠.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0a가 되시는 겁니다. 이항하시면. 됐죠? 1 있고 1 있어요. 죽어요. 9하고 17 있어요. 됐죠? 자, 다 없어졌습니다. 양변 4로 나누신다고 방정식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A 값은 1일 수도 있고요. 4일 수도 있습니다. A가 1이면 3이라는 얘기죠. 1이라는 얘기죠. 그죠?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출제자가 홀수라고만 얘기했지 음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근데 우리가 홀수라 그러면 자연수 중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A가 4일 때가 맞다는 거죠. 그러면 9, 7, 5 이렇게 되시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5, 7, 9다. 이 세 홀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물론 이 상태에서 구하셔도 됩니다. 이 세 개를 더하시면 6a가 있고요. 1 없어지면서 6a-3을 구해도 되고 4 넣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21이 나오셔도 되고 진짜로 숫자 구해서 21이 나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근데 요거 조금 다른 풀이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홀수와 짝수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숫자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래도 되지 않을까? 그냥 가운데 있는 홀수를 A라고 하고 A가 홀수라고 하고 이렇게 놓고 하면 틀리나? 라는 궁금증도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보다 2 작은 게 그 전 홀수고요. 얘보다 2 큰 게 그 다음 홀수니까. 가장 큰 놈의 제곱이 나머지 등호가 빠졌죠? 나머지 두 놈 제곱의 합보다 7이 커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A제곱, A제곱 없어져요. A제곱 하나 살았죠? 자, 여기서 4A, 마이너스 4A가 생기니까 합치고요. 됐어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죽었고 7은 남았습니다. 됐죠? 그러면 A-1, A-7도 0이니까 A 값은 1 또는 7이에요. 1이면 문제 생겼다고요.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이너스 1, 1, 3이니까 홀수의 범위에 음수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니까 중학교에서는 7이 맞다는 거죠. 7, 9, 5 됐죠. 그렇게 해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풀이가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아요. 이건 정확하고요. 얘는 하다 보면 잘못하면 짝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 빼시면 되죠. A가 홀수라 그랬으니까 인수분해해서 계산을 했는데 짝수가 나왔다. 뭐 2, 7 나왔다. 그럼 2를 빼시면 돼요. 그럼 7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풀이는 아닙니다. 이것도. 근데 이게 좀 더 정확하죠. 짝수 홀수를 완벽하게 구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구분해서 들어오면 식이 복잡해지는 거. 약간 아까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했죠, 그죠? 세팅을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해놓고 들어오면 계산은 좀 불편하지 않고 좀 단순한데 이제 오류가 되는 이걸 무연근이라 그러는데 그런 놈들이 조금씩 생길 수는 있다. 근데 조건에 맞게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